아, 은퇴.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해봤죠. 일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었던 취미도 마음껏 즐기고 가족과 더 많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퇴직을 앞두거나 은퇴 후에 마주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이거 진짜 폭탄 맞은 느낌일 때가 많죠?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 거야? 내 연금도 별로 안 나오는데 이 건강보험료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지? 저도 그리고 주변 많은 분들이 겪은 이야기예요. 하루아침에 불어난 건강보험료 때문에 생활비가 빠듯해지고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는 그 기분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은퇴 후 건강보험료 걱정, 이젠 끝내자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꼭 알아야 할 3가지 꿀팁을 들려드릴까 해요. 이 글이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직장 건강보험에서 지역 건강보험으로 바뀌는 순간 보험료가 확 오른다.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낼 때는 보통 월급에서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죠. 그런데 은퇴하면서 직장 건강보험이 끊기고 지역 건강보험으로 전환됩니다. 문제는 이 지역 건강보험이 월급이 아니라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집 한 채, 약간의 금융자산, 그리고 연금소득이 있다면 그걸 모두 합쳐 건강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이 많지 않아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크게 뛸 수 있어요. 그래서 은퇴하자마자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월 수십만 원씩 올라 이게 뭐야? 하고 놀라는 분들이 많죠. 사례 1 김씨 부부 이야기. 김씨 부부는 60대 초반, 남편은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고 아내는 작은 임대주택 한 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가 10만 원 정도였는데 은퇴 후 지역 건강보험으로 바뀌면서 한 달에 3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연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건강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서 생활이 팍팍해졌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할까요? 바로 재산 신고와 소득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2. 재산 신고 꼼꼼히 하고 소득 구조 점검하자. 지역 건강보험료는 크게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가 반영됩니다. 보통 재산 신고가 제대로 안 되면 보험료가 더 올라가거나 반대로 잘 신고하면 보험료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은퇴자들이 간과하는 게 자동차 보험료 산정인데 의외로 자동차 종류와 연식에 따라 차등이 크거든요. 그리고 소득 부분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연금 소득과 기타 소득이 어떤 방식으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지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연금액과 퇴직금에서 나오는 일시금은 다르게 취급되고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례 2 박씨의 금융소득관리. 박씨는 퇴직 후 예금과 주식 배당에서 매달 1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득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아 건강보험료가 불필요하게 높게 나왔죠. 전문가와 상담 후 금융소득 신고 체계를 바꾸고 일부 자산을 분산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재산 내역을 정확히 정리하고 소득 구조도 전문가와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조금만 신경 써도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으니까요. 3. 건강보험료 경감 및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마지막으로 정말 꼭 기억해야 할 건 경감과 감면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저소득 은퇴자나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경감 및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등은 건강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일정 기간 소득이 급감했거나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도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례 3 이씨 할머니의 감면 신청. 이씨 할머니는 65세에 은퇴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는데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을 통해 한 달에 내야 할 보험료가 거의 90% 줄었어요. 덕분에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이 제도들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퇴 직후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감면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건강보험료 걱정,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준비를 잘했나? 돌아보게 되고 막막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 포인트만 잘 챙긴다면 건강보험료 폭탄 맞을 걱정을 훨씬 덜 수 있습니다. 첫째, 직장 건강보험에서 지역 건강보험으로 바뀌는 구조를 이해하고, 둘째, 재산과 소득을 꼼꼼히 신고하고 관리하며, 셋째, 건강보험료 경감 및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조금 더 든든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준비와 정보,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은퇴를 앞둔 가족, 친구가 있다면 이 글을 꼭 공유해 주세요. 나만 겪는 고민이 아니었구나 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건강한 은퇴 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든든한 은퇴를 응원합니다. 이어서 전문가 시각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들로 내용을 깊이 있게 풀어볼게요. 은퇴 후 건강보험료 문제, 막상 닥치면 복잡하고 헷갈리기 쉬운데 실제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1.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제대로 알기. 먼저 지역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실히 이해하는 게 기본 중 기본입니다. 일반 직장인은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떼니까 비교적 간단하죠. 하지만 지역 건강보험은 크게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로 나뉘어요. 여기서 소득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은 4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모든 자산을 합산해 산출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포함, 금융소득이자, 배당,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다양한 형태를 합쳐 계산하죠. 재산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주택분 재산보험료 산정 시 1주택 공제해주기도 하지만 그 외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은 빠짐없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소득보험료율이 약 6.99%, 재산보험료율은 약 0.27% 정도입니다. 소득이 연 2천만 원이면 소득보험료가 대략 140만 원, 재산이 5억 원이라면 재산보험료가 135만 원 정도 나오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3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자동차 보험료까지 더하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어요. 이런 계산 방식을 미리 알아두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하는 당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재산과 소득 신고, 그리고 신고 오류 주의. 많은 분이 건강보험료 신고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재산 신고를 누락하거나 금융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임대주택이 있는데 임대소득을 누락하거나 금융상품이 여러 개인데 일부만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은퇴 후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보유한 부동산이 여러 채라면 불필요한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금융소득이 많다면 소득 구간에 따라 보험료가 급격히 오를 수 있으니 소득 신고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 산정 시엔 자동차 등록증에 나온 배기량과 차량 연식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지는데 가끔 자동차를 처분했는데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반드시 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3. 건강보험료 절약을 위한 실제 활용 팁. 첫째, 재산 분산 활용하기. 재산이 한 곳에 몰려 있으면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커져요. 예를 들어 부동산이 한 채에 집중되어 있으면 공시지가가 높아 재산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이럴 땐 가능하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증여 시 세금 문제가 있으니 세무 전문가 상담은 필수입니다. 또 금융자산을 적절히 분산하거나 일부를 현금화해 보험료 산정 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감면제도 꼭 신청하기.
앞서 말했듯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은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입니다. 감면율이 30%부터 최대 100%까지 다양하니 자신의 조건에 맞는 감면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감면은 자동 적용이 아니고 직접 공단에 신청해야 하니 은퇴 후 빠르게 챙기는 게 좋아요. 셋째, 소득신고 시 소득 변경 신고 활용하기. 만약 은퇴 후 수입이 줄거나 한시적으로 소득이 적어진 경우 소득 변경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소득만으로 생활하고 있거나 사업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경우 이 신고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죠. 4. 실제 사례로 본 보험료 절감 효과. 사례 1 재산 분산으로 연 100만원 보험료 절감한 최 씨. 최 씨는 62세로 은퇴 후 부동산 한 채와 금융자산 3억 원을 보유 중이었어요. 재산 보험료가 200만원 이상 나왔는데 전문가 상담을 받고 부동산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대신 금융상품으로 전환해 재산 분산을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 보험료가 약 100만원 줄어 한 달 부담도 8만원 가까이 절약할 수 있었죠. 사례 2 소득 변경 신고로 한 달 보험료 15만원 감면받은 김씨. 김씨는 은퇴 전 사업소득 3천만원을 신고했는데 은퇴 후 연금소득 1천만원으로 줄었어요. 건강보험료가 바로 줄어들지 않아 부담이 컸지만 소득 변경 신고를 통해 신고 소득을 조정해 월 15만 원가량 보험료가 감면되었습니다. 사례 3 감면 신청으로 연간 200만원 혜택 본 이씨 할머니. 이씨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을 했고 한 해 약 200만원의 보험료를 면제받았어요. 매달 나가는 부담이 크게 줄어 생활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5.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첫째, 건강보험료 절감 목적으로 재산이나 소득을 부당하게 누락하거나 조작하면 안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적발시 과태료는 물론 추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둘째, 건강보험료 절약에만 신경 쓰다. 건강보험 자격 유지 조건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자격을 상실하거나 연체가 생기면 의료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은퇴 전후 보험료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국민연금공단, 세무사 등과 연계해서 단계별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며 은퇴 후 건강보험료 문제는 단순히 돈 내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안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공부하고 준비하면 큰 부담 없이 새로운 인생 2막을 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내 소득과 재산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필요하면 주변 전문가 도움도 꼭 받으시고요. 건강보험료 걱정 없는 은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제가 함께 응원할게요.